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박순영 위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걸 한번 우선 여쭤볼게요. 지난번 선관위원장님 청문회 때도 여쭤봤는데요. 네. 선관위가 이제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헌법기관장의 이제 그 선출 내지는 지명 절차가 대법원장님이 선관위원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선관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례적으로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즉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형태로 지금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법관은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장하기 위해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이제 지명하는 형태가 네.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명하는 형태를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나요? 그 지명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의 방식을 통하여 하는 그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도 한번 저는 헌법 그 체계와 관련해서 제도 네.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추후에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제도를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한 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거든요. 그 이후로 투표율이 2%에서 한 8%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를 보니까 재밌는 게 그겁니다. 지지 후보를 언제 결정했냐. 네. 이렇게 이제 이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했어요. 그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투표일 3주 이전에 이제 결정했다는 게 41.8%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일주일 전, 2주일 전 해서 합쳐서 3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상당한 유권자들이 이미 선거운동이 돌입하기 전에 자기가 찍을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대통령 선거나 중요 선거면 더 이제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운동의 기간도 문제지만 사전 투표를 확대해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선거일 22일 전부터 5일까지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네. 우편 투표가 뭐 쟁점으로 또 올랐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 보시면 뭐 선거일 전 18일 이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선거 1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나흘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전 투표를 확대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고 그 투표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그 투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뭐 침해한다거나 또는 예, 뭐 그런 비판들이 네. 있는데요. 꼭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서 네. 대학에 지금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소를 대학에 설치할 방침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 따라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학에 보니까 재적생이 10,000명 이상 된 대학이 3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투표소를 설치한 데가 5군데에 지난번에 보니까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선관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방침으로 이거를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다 설치하도록 할 그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할 수 없는 곳인지에 대한 해석이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주소를 고향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방에 가거나 아니면 뭐 부재자 투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된다면 충실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선거 운동 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데 선거 운동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명함의 크기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선관위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그걸 대부분 해석으로 하고 있어요. 유권 해석으로. 근데 그 유권 해석을 내리는 선관위 직원들이 법률가가 아닙니다. 대부분 행정직 직원들이고요. 그 유권 해석의 주체 자체도 그 행정직들이 내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게 민주주의에서 꽃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출직 권력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선관위 아닙니까? 그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인데 그 선관위 직원들이 법률가가 아니고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이 답변하셨습니다.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생각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법률가가 아닌 상태에서 해석으로 선관위가 규제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등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가서 그 방향성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이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 해석,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여러 부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자가 법을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그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규제권을 행사해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헌정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